네, 그러면은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전 시간에 뭘 배웠더라? 전 시간에 뭘 배웠더라? 뭘 배웠어? 전 시간에? 일단은 용어들이 좀 많았었어요. 시행, 뭔가를 한다 라는 거고, 사건, 그 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주사위를 1회 던지는 시행에서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이런 식으로. 보통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했고요. 이 사건이란 말이 붙는 게 되게 많았죠. 예를 들어서 근원 사건? 이거 뭔지 기억나요? 근원 사건이란 말은 결과를 하나씩 나타낸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하나씩 쓴 겁니다.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오는 눈 1, 2, 3 이런 식으로. 뭐 동전을 던지면 앞면, 뒷면 이런 거. 이 모두를 다 집합처럼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사건은 집합 표현. 그 다음에 전사건, 약간 반대되는 느낌의 공사건. 이 말 기억납니까? 전체 사건, 공집합처럼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이런 거. 이 전사건이 표본공간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표본공간. 나올 수 있는 전체. 주사위를 굴린다? 1, 2, 3, 4, 5, 6. 이해가요? 동전 2개를 던진다? 앞, 뒤, 앞, 뒤, 이런 거. 그 다음에 배반 사건. 이건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거부터 하면 안 되고 합사건, 곱사건부터 할까? 합사건. 합집합 같은 거죠. 곱사건. 이건 교집합 같은 거고. 이거는 공집합 같은 거고. 이거는 전체 집합 같은 거고. 이거는 합집합 같은 거고. 이거는 교집합 같은 겁니다. 용어가 이건 좀 곱사건, 교집합 좀 다르죠? 기억이 나요? 배반 사건. 왜냐면 오늘 배우는 게 이런 사건들 이름에다가 또 붙이는 거거든. 배반 사건. 이게 뭐였죠? 이게 서로소였습니다.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없는 거를 말했죠. 그 다음에 여사건, 여집합 같은 거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용어가 뭐다? 집합으로 대체하면 이해가 될 거다 라는 것들을 배웠고,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이제 좀 더 할 거예요. 독립사건 이런 것도 할 거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뭐 배웠니? 확률이요. 확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란 뜻으로 이렇게 정의하죠. 이 S가 이 표본 공간입니다. 샘플 스페이스. 이거 보통 S라고 쓰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개수 중에 특정한 사건의 개수. 그래서 이제 여기 자리가 똑같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여기. 그리고서 마지막쯤에 배운 게 뭐였냐면은 이거죠. 합사건의 확률. 은 PA 더하기 PB에 PA 교첩 B. 곱사건 확률을 빼는 거랑 같다. 기억납니까? 이런 것도 물론 배웠어요. 여사건의 확률은 1 빼기 PA. B가 안 올 확률. B가 1 빼기 B가 올 확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용어들 대잔치, 여기는 이제 기호들 대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확률 하면은 그냥 얼마 분이 얼마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기호를 써서 이제 막 푸는 게 나오거든. 아무래도 이 기호가 친숙하지 않을 테니까 기호에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53쪽까지 아마 했을 거고 54쪽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페이지 54페이지에 있는 덧셈 정리, 이거 이제 이것을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 거고, 곱셈 정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54페이지에는 필수예제 8번 문제. 흰 공 4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흰 공이 4개, 검은색이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의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거든. 사건 A를 뭐뭐라 하고 사건 B를 뭐뭐라 하자, 이런 걸 쓸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수업해본 결과 학생들이 이걸 잘 못 써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랄까, 창작하는 그게 좀 안 되더라고. 창작하는 능력. 보통 이제 이런 거 써야 되거든. 사건 A를 예를 들어서 모두 흰색인 경우, 사건 B를 모두 검은색인 경우,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모두 흰색에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 부르고 모두 검은색에 나오는 확률을 사건을 사건 B라 부르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뭘까? 같은 색이 나온다는 거는 얘 또는 얘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거 찾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거.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의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게 어떤 경우일까? 2개의 공을 뽑았는데 모두 흰색이면서 모두 검은색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이 접속사 and 그리고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모두 흰색이고 모두 검은색인 경우는 어떻다? 배반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공집합이므로 원소의 개수가 빵개, 원소의 개수가 빵개니까 확률도 제로죠. 그래서 요거는 제로니까 요걸 빼고 풀자라고 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만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그냥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지. 얘들아, 흰색 나올 확률을 구하고 검은색 나올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돼,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냥 더하면 돼,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냥 이해가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이거 2개만 더한다, 이런 거죠. 배반 사건입니다. 이런 거를 아마 이렇게 깊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잘 못 만들더라고. 특히 문장제, 이렇게 문장에 잔뜩 있는 거는 식을 아예 못 세우더라고. 나도 약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학교 다닐 때는 좀 부족하죠, 그런 게. 따라서 요거 구할 때요, 일단은 전체 경우 수가 뭐냐면은 9개의 공무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뭐겠습니까? 9C2가 되겠죠, 전체 경우 수가.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경우 수는 PA를 구한다. 9C2분의 A가 모두 흰색인데 흰색은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중에 2개 뽑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모두 검은색이 나올 확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는 9C 중에 검은색 공이 5개니까 5C. 이거 2개를 덧쓰면 된다, 이런 거죠. 계산은 뭐 안 하겠습니다. 뭐 9C나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해 가죠? 계산 안 할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용어들이나 기호들을 조금 새길 필요는 있어요. 확실히 좀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왜냐면 문제 계속 등장할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자꾸 이거를 그냥 이런 거 안 썼단 말이죠. 이런 거 자체가 없고 그냥 이렇게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이렇게 숫자만 적었는데 이런 연습도 좀 필요하긴 해요. 이런 개념은 알고 있지? 그 모두 흰색 나온다는 거는
흰색만 있다고 가정하고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이따 시간 줄 테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뭐 그렇다고 진도만 계속 나가는 걸 녹화했다가는 집에서 이거 들을 친구가 아마 죽을 거예요. 힘들어서. 어느 분은 조금 감안해서 진도를 조금 한 80%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55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9번. 흰 양말 4켤레와 빨간 양말 3켤레. 독특한 취향이야. 산타크로스인가? 흰 양말이 4켤레고 빨간 양말이 3켤레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3켤레의 양말을 동시에 꺼낼 때 잠시만. 이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 양말이 낱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해서 이렇게 똘똘 말려있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거를 문제가 또 달라지니까 이렇게 있을 때 3개를 꺼내는데 이번에는 근데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강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건데 그 배운 적 있지 중학교 때도. 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풀어라라고. 그치? 뭐라고 배웠니? 적어도란 말 들어갔니? 이게 가르치는 쌤들에 따라서 이게 여사건이야 라는 걸 말하는 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사건이라는 말이 이게 보다시피 여기서 배우는 거라서 중학생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래서 나도 이제 억지로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봐라고 하거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셋 다 흰일 수도 있는 거고, 흰. 두 개는 흰이고, 글씨가 왜 이러니 이거. 세종대왕님이 보면 노하시겠네. 흰 일 수도 있는 거고, 글씨 쓰기 힘들다. 흰 빨 일 수도 있는 거고, 흰 빨 순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개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빨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뭐 이렇게 3대 0, 2대 1, 1대 2, 0대 빵. 어제 축구는 몇 대 몇이었어? 2대 2라며? 나는 축구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이렇게 4가지라면은 이 중에 적어도 한 색깔이 빨강이라는 뜻이 이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하나가 빨강인 경우, 2개가 빨강인 경우, 3개가 빨강인 경우를 묶어서 최소 빨강 1개, 그치? 이 3개를 묶어서 최소 빨강 1개. 이것을 다른 말로 적어도라 부르는 거거든. 적어도 빨강 1개. 결국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해서 덧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쪽이지만 오히려 얘의 여사건인 얘를 찾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의 여사건에 해당하는 얘를 찾아서 얘의 확률만 구한다면 1 빼기 얘 해서 내가 찾고 싶은 걸 구한다 라는 개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은 보통은 여사건을 씁니다. 뭐 100% 쓴다는 건 아니고 보통은. 왜냐면 그게 여러 종류라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씩 구하기가 번거로우니 요것만 구하겠다는 거죠. 개념이.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사건을 사건 A라 부르면 요거는 여사건이니까 요거는 요거다 이거지. 여사건 A 연집법처럼. 따라서 흰 나올 확률이니까 7켤레 중에 3켤레 뽑는 거죠. 전체 경우는 7C3. 이게 뭘 구한 거다? 이게 표본 공간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이해가요? 표본 공간의 수. 그리고 전체 개수. 그냥 쉽게 말하면 전체 개수. 그 중에 흰색만 3개니까 아까 이거랑 비슷하죠? 흰색이 4개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 중에 3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4C3. 이게 요 확률이다 이거죠. 요 확률. 따라서 1 빼기 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지금 보면은 그냥 중학교 실력으로 풀어도 웬만큼 풀 정도로 간단한 것들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호화하겠다는 겁니다. 기호화.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넉넉히 있다가 별거 아닌데 뭐 중학교 걸로 풀지 뭐 이러고 있다가 뒤에 가면은 기호만 나오니까 못 알아먹는 거야. 이제 이게 뭐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 이렇게 기호화하는 작업을 연습한다 이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건 A고 사건 B고 이런 식으로 쓰듯이.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굳이 말한다면 이게 뭐예요? 6건의 확률 구하기니까 1 빼기 사건 A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해? 그러니까 계산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문제 자체는 거의 중학교 레벨입니다. 지금 보면은 다 문제가.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가 또 있죠. 오늘 교수생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중복조화과 이항 정리지. 그 앞에 있는 그것도 연습 문제를 못했고, 오케이? 지금 여기 단원 56, 57, 8페이지에 있는 그 확률 부분도 연습 문제 못했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 아픈 학생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한 번에 몰아서 할 테니까 풀어 놓으시라. 오늘도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그때 풀 시간도 줄 테니 하셔라.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60페이지에 있는 조건부 확률, 요거 기본적인 개념 설명과 기본적인 문제 몇 개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없는 거죠. 중학교 과정에 이게 없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이. 여기부터가 고등학교 확률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전까지는 용어가 좀 많이 추가됐을 뿐 내용 자체는 중학교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금 하고 있는 60페이지에 있는 이 조건부 확률, 여기부터가 이제 새로운 처음 들어보는 말도 많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독립시행이니 뭐니 이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시행을 해요. 그래서 사건 A가 여기 A가 나오면 B 나오니 A가 나오구나.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이것을 일단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P, B, 바, A. 이 바라는 기호를 집합할 때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나? X바 X는 6의 약수? 보통 앞에 있는 게 이제 원소고요. 뒤에 있는 이 파트를 보통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를 원소로 갖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숫자를 넣어야 이게 참이 되겠냐고. 이 문장이 1을 넣으면 참, 2를 넣어도 참, 3을 넣어도 참인데 4나 5는 거짓. 6을 넣으면 참이니까 이거 문장을 참 만들 수 있는 값은 1, 2, 3, 6. 그래서 이 집합은 1, 2, 3, 6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조건을 걸었죠. 이런 조건을. 그렇죠? 이게 조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건 부분에 해당하는 A라는 글자를 이 바 뒤에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일단 기호로는요. 이해가요? P, B, 바, A라고 읽고요. 계산 방법은 좀 이따 할 테니까 일단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굴려. 그래서 사건 A를 6의 약수라고 할게요. 6의 약수. 6의 약수가 나올 때를 사건 A가 발생했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A는 해당하는 숫자가 1, 2, 3, 6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사건 B를요. 짝수가 나올 때를 사건 B라고 부를게요.
이래서 B 같은 경우도 이제 2,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주사위 하나 굴렸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유기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뭡니까? 6분의 4 되는 거죠. 그렇죠? 약분. 그러면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요? 그럼 6분의 3이죠. 그렇죠? 2분의 1. 그러면 요거를 말을 바꿔볼게요.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즉 유괴 약수가 나왔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려 유괴 약수가 나오면은 게임 인정 이런 거고, 유괴 약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다시 던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유괴 약수가 나왔을 때에서 짝수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세 번째 문제 질문이 뭐라고?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즉 유기약수가 나왔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짝수가 나올 확률은. 그럼 일단 유기약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즉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왔을 거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 짝수 나올 확률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사는 거냐? 이때는 일단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P, B바 A. 나는 이런 확률을 찾고 싶어. 어떤 조건 하에서 말이지. A가 발생했을 때 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뭔지 알아 이게? A가 발생했을 때니까 일단 요 안에서만 보겠다는 거고요. 4개 중에. 그 중에 짝수는 2, 6,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 얼마냐면요. 이거는 4분의 2인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달라. 6분의 3과 4분의 1은 다른 거잖아. 확실히. 몇 개 중에 몇 개라는 뜻이니까. 물론 약분하면 같은 수긴 하겠지만 몇 개 중에 몇 개라는 뜻은 달라 분명히. 6분의 3이고 이건 4분의 2인 거예요. 말을 좀 바꿔볼까요? 다시. 사건 만약에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될 확률은 뭘까요? 이게 뭔 얘기야? 이번에는 주사위를 굴려서 짝수가 나와야만 게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얘가 게임 인정. 안 나오면요 다시 던져. 나올 때까지 던져. 그래서 나왔다 이거야. 나왔네. 그럼 그 중에서 3개죠. 3개 중에서 사건 A가 발생될 확률로. 그러니까 이 중에 유기약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2와 6. 그치?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은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거고. A 바 B. 나 지금 A가 나올 확률을 찾고 싶어. 조건은 뭐? B가 했을 때 말이야. B 했을 때 A 확률 구하고 싶어. 이때는요 3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3개 중에 2개. 요 3개 중에 2개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3분의 2이긴 하지만 다르다고요. 이 모수가 달라요. 분모수가 달라요. 6분의 2냐 3분의 2가 달라요. 이해가?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샜는지 보입니까?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요 앞에 거까지만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여기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조건부 확률.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확률.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확률. 근데 뭐뭐 했을 때를 잘 봐야 돼. 이게 사건이 등장해야 돼요. 보다시피 주사위를 굴렸을 때 6 나올 확률.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닙니다. 주사위를 굴렸을 때 이거는 시행한 거잖아. 시행. 유기약수 나올 확률.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이건 일반 그냥 확률이고요. 주사위를 굴려서 어떤 게 나왔을 때 그게 뭐뭐 할 확률. 이해 가니?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다시피. 그래서 이거 방금 내가 뭐분의 뭐라 그랬어? 이거 4분의 램에 왜 4야? 일단 A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A가 몇 개인데? 4개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의 개수만큼 일단 써요. 즉 분모가요. 이게 NA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NS였죠. 전체의 개수. 하지만 지금부터는 NA예요. 4개 중에 4개가 나온 것들 중에 몇 개라는 뜻이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전에 확률 처음 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 그 가정 방문해가지고 자식이 2명인 집에 방문했더니 남자애가 나왔네? 또 다른 애가 남자일 확률은?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이런 거야. 남자가 나왔을 때야.
이해가?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야. 둘 다 남자일 확률은 이거는 그냥 4분의 1이죠. 근데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걔가 남자인 거야. 그럼 벌써 남자일 때가 된 거거든, 조건이. 그러니까 4분의 1가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바뀐다 이거지. 이렇게 뭐뭐 할 때 이미, 그러니까 첫째도 여자애 둘째도 여자인 경우는 이미 사라진 거거든. 남자애가 나오는데 그 경우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체 6개가 아니라 보다시피 4개의 경우 한해서만 세겠다 이거지. NA분의. 그 다음에 B는요. B가 3개라고 3개 다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중에서, 이 B 중에서 여기에 있는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찾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냥 4는 여기 이게 좀 얘가 좀 거시기 한데 원래 더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 2개라고 하는 것은 얘랑 일종의 교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분자에다가는요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벌써 달라졌죠 모양이. 그렇죠? 아까 확률을 맨 처음에 정의할 때 뭐라고 했어? PA가 NS분의 NA라며. 그렇지? 전체분의 몇 개. 근데 벌써 기호가 좀 달라졌죠? 이렇게. 이건 뭐다? 일단 뒤에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적어요. 분모에 이렇게. 그리고 분자에다는 요거 앞과 뒤에 교집합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일단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배우는 개념. 이런 식으로 다 기호로만 배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겠냐 이거지, 내 말은. 이렇게 막 이제 뒤에 가면 다 기호로만 쓰는데 계속 식 자체를 기호로만 써요. 그때 가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지금은 이게 이제 개수분의 개수잖아.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 두 식을요, 둘 다 분모 분자를 NS로 이렇게 나눠. 그러면은 분모도 확률이 되는 거지. 이런 거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2개가 똑같다고. 그렇죠? 분모도 확률이고요. 분자도 확률입니다. 분모의 확률을 뭐라고 쓰는 거죠? PA. 분자 확률 뭐라고 쓰는 거예요? P, A 교집합 B. 이게 가요.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P, B, 바, A라고 써서 뜻은 어떤 시행을 하나 해서 A라는 게 나왔을 때에 한해서만 B가 나올 확률을 구하겠다 이겁니다. A가 안 나오면은 그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나왔을 때 얘가 나올 확률. 그래서 개수로 셀 때는 이렇게 세는 거고요. 확률로 셀 때는 이렇게 세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어떤 느낌이지? 실전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우유가 있어요. 우유 먹으면은 장이 아파. 알아? 요즘 너도 그러니? 아, 그래? 왜 그러지? 옛날에는 유당 그게 뭐예요? 무슨 유당 그래서 요즘은 락토프리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 유당을 어떻게 하는 건데 어렸을 때는 그게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없어진대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소화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락토프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이제 좀 낫다는 그런 게 있는데 우유를 먹으면 어떤 사람이 설사를 한다. 합시다. 근데 이게 이런 거야. 정상인 우유를 먹어도 5분의 1 확률로 설사를 해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우유를 먹으면 2분의 1 확률로 설사를 합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참 더러운 얘기 하고 있어요. 그렇지? 냉장고에 우유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2개는 정상 우유고 하나가 유통기한이 지났어. 상한 우유. 냉장고에 이렇게 있어.
철수가 냉장고 문을 열고 아무 우유나 잡아서 벌컥벌컥 먹었는데 설사를 했다 이거지. 그랬을 때 이 철수가 상한 우유를 먹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이걸 보고선 3분의 1이요 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먹고 바로 물어본다면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설사네? 이런 느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방금 먹은 게 상한 우유인가 봐 라고 더 많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좀 더 수치를 좀 바꿔줄까? 정상 우유 먹으면요 설사할 확률이 만약에 10,000분의 1이야. 상한 거 먹으면 2분의 1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마셨는데 설사했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상한 거 먹었나 봐 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해가? 그런 게 조건부 확률이거든. 이런 게. 놀랍게도 컴퓨터 공학과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배울 때 인공지능 수업의 대부분이 이거 배우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이제 수리를 맡기러 가 사람들이. 그래서 왜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50%의 사람들이 액정이 나가서요. 액정 파손. 30%의 사람들은 뭐 전원 불량, 충전 단자 불량 이런 거 충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15%의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 뭐 기기가 먹통이 됐어요. 전원이 안 들어와요. 전원 불량. 그 다음에 뭐 3%의 사람들은 뭐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뭐 안 돼요. 2%의 사람들이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접수된 현황이 있다 이거야. 그동안 이 수리업계에서 한 2년간 3년간 쫙 모은 데이터 보니까 이런 정도의 고객들이 수리센터에 왔다 이거지. 그렇다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센터에 들어왔어요. 어떤 일로 오셨죠? 핸드폰이 고장나서요. 그러면 이 수리기사는 맨 처음에 무엇을 의심하겠냐고. 당연히 확률 높은 얘부터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신 뉴스를 보니까 최신 뉴스에 뭐 이렇게 뭐 각종 악성 파일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있더라. 이런 게 최신 뉴스에 막 나오면은 손님들의 대부분은 이쪽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평범하게 본다면은 딱 왔을 때 얘부터 검사하지 않겠냐는 거야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 고객의 절반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 사람도 이거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물어볼 때 혹시 액정 파손이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일종의 인공지능 이거지.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부터 의심해 본다는 거야. 얘부터 점검해 보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거 되게 재밌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들을 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뭐 디테일한 거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검진을 해보고 해봐야겠지만 사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점검을 해가지고 봤을 때 뭐 목이 이만큼 부어있다, 그 다음에 뭐 폐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이 사람은 감기일 확률이 89%, 뭐 신종 코로나의 확률은 3%,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걸 바탕으로 코로나의 확률도 있으니까 검사해 본다든지 이렇게 선택지를 줘서 만들면은 인공지능이 그걸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일종의 조건 확률이거든요. 그동안 쌓인 데이터에서 이렇게 폐에서 이런 소리가 나네? 숨 쉴 때 이런 소리가 나네? 이런 건 대부분 무슨 문제가 있던데? 이런 데이터가 그동안 쌓여있지 않겠냐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좀 더 자극적인 걸 주면 더 이해가 잘 가려나? 옛날에 많이 했던 거야.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혼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코패스 킬러 3인방이 있고요. 사이코패스 킬러 3인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을 만나면 90%의 확률로 사람을 죽여요. 이해가요? 90% 확률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말을 안 합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걷다가 신기하게도 이렇게 술 먹고 뻗어서 문 열어놓고 자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A라는 킬러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B라는 킬러도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C라는 킬러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떤 한 사람이 수상하다 여겨서 경찰을 불러서 조사했더니 이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오, 잔인해. 그렇다면은 얘가 범인일 확률은 얘가 범인일 확률은 다르지 않겠어요? 똑같이 3분의 1인가요 혹시? 그건 아니죠. 얘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잘 봐. 얘가 사람을 죽였을 확률은 단순하게 90%입니다. 그럼 얘가 사람을 죽일 확률은요? 얘가 사람을 안 죽이고 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10%의 확률로 살려준 상황에서 얘가 90% 확률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사람을 죽였을 확률은요? 앞서 두 사람이 둘 다 살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얘한테 기회가 오죠. 따라서 세 사람이 각각 죽였을 확률이 달라요. 똑같이 인식할 수가 없는 거지. 첫 번째 사람이 범인 확률이 제일 높아.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냐는 거야. 이런 거 비교할 때도 지금 방금 언급한 족구 확률을 써요. 사람이 죽었다는 가정하에 사람이 죽었을 때 A가 범인일 확률은, 사람이 죽었을 때 B가 범인일 확률은, 사람이 죽었을 때 C가 범인일 확률은 계산해 봤더니 A가 제일 높네. 따라서 나는 당신을 맨 처음에 의심하겠어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약간 인공지능 냄새가 납니까? 이거 의외로 재밌어. 의외로 재밌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 가면은 이것만 거의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요. 재밌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어쨌든 재밌습니다. 인공지능도 결국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다. 요즘 AI 시대잖아. AI도 그런 거 아니겠냐고. 요즘에 뭐 절대 PPL은 아닙니다. 삼성에서 S24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요? 최신 스마트폰 이런 거에 관심 없어? 난 관심 많은데 사지만 못할 뿐 관심은 있어요. 아이폰 씁니까? 아이폰 써서 관심이 없나 보네. 이번에 S24에서 나왔는데 그런 걸 탑재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플로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아예 탑재를 했다고 하더라고. 인터넷이 안 돼도 쓸 수 있게. 뭐냐면은 통화할 때 통화도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통화할 때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요 저쪽으로 영어로 해서 들려주는, 저쪽에서 영어로 말하면은 난 한국말로 듣고. 그게 실시간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 광고 하던데 요즘에 한창 인공지능 AI 탑재했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말로 좀 이렇게 통상적인 언어 이런 걸 말하면은 바로바로 전송이 되고 바로바로 번역이 되겠죠. 근데 뭐 줄임말, 약어, 속어 아니면 최신 언어 이런 거 말하면은 번역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 아직 데이터가 안 쌓였으니까.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순간적으로 검색해서 빨리 번역해서 하는 것도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뭐 그 바로바로 번역하겠지만 안녕 쌉싸리 와요 이러면 뭐지 이게 이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하는 가장 일상적인 대화들을 쉽게 번역이 될 거고, 조금 이렇게 좀 틀어놓은 것들은 인공지능도 계산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게 이거 없는 건데 요거랑 이렇게 조합한 건가? 아니면 검색해서 찾던가.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인공지능이거든. 그래서 확률적으로 뭐 내가 자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특정한 상황을 보고 이것은 이럴 확률이 제일 높아. 여기부터 해봐야겠어. 하나씩. 그러니까 원래 그 번역기에다가도 넣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든 외국어든 이렇게 쳐서 치면은 번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사전적 단어로 번역을 해주거든 얘가. 그러다 보면 번역이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 것도 많잖아.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인공지능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의 뜻이니까 그것으로 먼저 번역을 해준다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알고 보면 재미있는 단원입니다.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잘 몰라서. 인공지능 교수님이 와서 수업해주면 좋겠네. 어쨌든 인공지능에도 영향이 있는 조건부 확률. 그럼 두 번째는 요것을 살짝 변형한 곱셈 정리입니다. 이 조건부 확률을 변형해서 아까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배웠던 거 있죠? 이걸 이용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걸 해요. 별로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한 게 지금 방금 P, B 바 A 읽을 때는 P, B 바 A인데 요게 이거랑 같다는 거 내가 지금 방금 보여줬잖아. 그렇지? 다시 한번 P, B 바 A가 어떻게 쓴다고? 분모가 밑에 뒤에 거예요. 이게 분모고 분자는 교집합입니다. 곱사건 이거거든. 뭐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 같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원소의 개수로 세기도 하고 때로는 확률로 하기도 해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그 상한 우유 먹기 같은 거는 경우의 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률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자세한 거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봐야 좀 느낌이 올 것 같으니까 그거 풀면서 할게요. 나중에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아닌가? P 그럼 A 교집합 B는 뭐예요? 분자잖아. 분자 뭐겠어? 얘 곱하기 얘죠? 그쵸? 이렇게 쓸게요. PA 곱하기 P, B 바 A 이렇게. 자, 벌써 수식이 이제 많아지죠? 이것을 그냥 쉽게 해석을 하면 되게 간단하거든? 이게 뭔 뜻일까?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럼 이건 뭔 뜻일까? 말 그대로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얘는 뭔 뜻일까? 이게 뭐라고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뜻입니다. 일어난다는 표현이 자던 사람이 일어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발생할 확률 뭐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두 개가 같이 일어날 확률은요. 일단 첫 번째 게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풀고 그걸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게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곱하면 돼요 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수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뽑기를 하는데 그래서 당첨이 3장 꽝이 7장인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뽑을 거예요. A가 먼저 뽑고 B가 나중에 뽑을 겁니다. 뽑아서 이 뽑은 거를 버릴 겁니다. 아싸 당첨하고 가져갈 겁니다. 집에. 이거 기념으로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가져갈 거라고요. 그럼 생각해봐.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이거 구하는 거거든.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 일단 A가 먼저 뽑는다며. A가 뽑을 확률 얼마야? 10분의 3이죠. 이걸 구하고 나면 자 A가 뽑아 갔다며. 그럼 여기는 이제 몇 장 남아있는 거지? 당첨은 2장 남아있는 거예요. 꽝은 7장 그대로고. 그치?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뽑을 때 이 확률이 달라지죠. 그냥 PB가 아니라 A, 즉 A가 먼저 뽑아 갔을 때 B가 뽑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가 뽑았다고 치면은 당첨이 하나 줄어요.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이때는요, 이 확률 값이요 9분의 2가 됩니다. 이 두 개를 곱하겠다는 거는 이렇게.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중학교 때.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비복, 원, 추출이라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앞 사람의 뽑아감에 따라 뒷 사람의 확률이 바뀔 때 요때 쓰는 공식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쓴다 이거죠, 이렇게. P, A 교집합 B는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왜? 이 식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 같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집합 확률 구하기거든요. 원래는 곱사건이겠지만, 곱사건이지만 좀 쉬운 말로 교집합 확률 구하기인데 그 교집합 확률을 이렇게 두 개의 확률의 곱셈으로 보겠다 이거야, 이렇게. 이해가? 근데 첫 번째 거 먼저 했다고 치고 첫 번째 걸 했다고 쳤을 때 두 번째 거 나올 확률을 구해서 곱하겠다 이거지.
무슨 말 이해가니? 말로 하면 좀 힘들고요.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